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사망보험금과 관련해서 보험사와 자살이다 아니다 이걸 놓고 분쟁에 휘말렸을 때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례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보험사는 고의사고가 분명하다고 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최종 소송의 결과는 고의라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요, 보험사는 고의라는 점은 입증을 했지만 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서 해당 사고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해서 보험금을 받아낸 유형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고의 유형 자체가 목매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고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하면서 꼭 유의해야 되는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고의사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망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창문에서 테라스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보험사는 이 사고 자체가 고의사고라고 하면서 면책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원고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만취 상태에서 실수로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 바 망인의 사망은 상해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뭐라고 판단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제가 봤을 때도 판사님께서 보험 법리에 대해서 매우 능통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살피건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면책 사유에 관한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 2, 제739조 등의 규정을 확인한 것이므로 자살이 문제되는 경우 그에 관한 입증 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함은 분명한 점, 한편 보험금 청구자가 사고의 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는 소극적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 그럼에도 약관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규정한 사고의 우연성 개념 요소 중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에 관한 엄격한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상법상 위 규정 등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여 보험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킨 취지를 몰각시키고 그 입증 책임을 사실상 보험금 청구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창문을 열고 침대 위에 서 있다가 중심을 잃고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사고의 우연성은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자신의 거주지인 집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로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망인의 과실,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서 만취하여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이 침대에 선 상태에서 창문을 열었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거나 위험한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창문 틀에 기대거나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가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망인이 떨어진 이 창문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등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는 이 사건 사고가 고의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가족으로서 만약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경찰이 타살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로 결론 내리려고 하는 유도신문에 절대로 넘어가셔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망의 유형이 추락사인 경우에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점을 인정해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망인은 빌라 자택에서 출근하였다가 다시 자택으로 돌아온 후에 옥상에서 추락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망인의 유가족들이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망인은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실상실 상태에서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즉 보험사는 망인의 법정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상해 사망 담보 특약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망이기 때문에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고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원에서 감정 촉탁도 하고 그 다음에 각 병원에 대해서 사실조회도 해보았는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극히 저하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 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망인이 회사에 근무하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오면서 우울증 증상을 겪어왔고 그 치료를 위해서 처음에는 약 9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는 약 6개월 정도 정신과에서 주기적으로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망인의 진료 기록을 감정한 감정의가 망인이 불안, 짜증, 긴장, 심장 벌렁거림, 손발 떨림, 집중력 장애 등을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있음을 볼 때 우울증 정도는 중증도 이상이고 자살 당시 망인의 우울 상태는 고도였을 것이며 자신의 자살 충동을 제어할 수도 없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살 전에 자살을 암시하는 어떤 언행도 없었고 유서를 남기거나 신변 정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심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변 정리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주변 정리에 보통은 경제적인 것들도 포함되고 자신의 의복을 가다듬는 것도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죽기 위해서 떨어지거나 할 때는요, 자신이 사망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게 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속옷 차림으로 그냥 뛰어내린다라는 것은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에게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잘 어필해서 망인이 사망 당시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상태였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고의 유형이 목을 메어 사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원고들은요, 사망한 망인이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목을 메어 사망하였으므로 보험 약관 단서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고의에 의한 자살 사고이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망인은 우울증, 불면증 등을 호소한 이래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여러 차례의 정신과 치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서 최면요법 치료, 퇴마 치료 등을 받기도 한 점, 2주일간 병가를 내고 신경정신과 의원을 매일 방문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집중적으로 치료에 전념하였던 점, 망인은 당시 직장 내에서의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복잡한 가족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특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누나를 만나 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깊은 슬픔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자살의 징후로 볼만한 언동을 한 바 없고 통상의 자살자에게서 발견되는 유서도 없는 점,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망인은 복잡한 가족사, 직장 내 근무지 이전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서 불면증과 우울증 등의 증세를 겪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 극도의 심리 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일시적,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약관 단서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자살로 의심이 될 때 각각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험사가 고의 주장을 한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측에서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의가 설령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락사인 경우에는 우발적인 심경 변화 등으로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목맴사고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당시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통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라고 입증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자살과 관련해서 보험금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제 사무실로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